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조기 대선의 시간이 왔고 그나마 충청권에선 대권 출마가 점쳐졌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정에 충실하겠다며 뜻을 꺾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해 김태흠 지사를 합의 추대 형식으로 충청권의 보수층을 대표할 대권 주자로 띄우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고사한 겁니다. 민주당에선 충청권 의원들은 주로 유력 대권 주자의 참모로 참여하는 정도에 그쳐 이제 시선은 출마를 고민 중에 있다는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지역에선 나서는 주자가 한 명도 없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충청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통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김태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충남도정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참여 후보가 15에서 2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오랜 기간 대선을 준비해온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세종의 한 호텔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모이기로 했지만 이 또한 돌연 취소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어제 저녁에 시도지사들하고 그런 내용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이 시기에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도로 김태흠 충남지사를 대권 후보로 추대하고자 했는데 김 지사가 고사의 뜻을 밝혀 모임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이 직접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TJB에 대전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이 좋은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권 대권 주자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지역 현안들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할 수 있다는 셈법입니다. 대선의 그 과정을 보면 마치 그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지역의 이슈나 아젠다 이런 것들이 물방울이 뭉쳐지는 과정 속에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 당내 경선 컷오프에서 살아남아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지난 대선에 도전했다가 컷오프됐고 이어진 지방선거에도 패배하면서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일찌감치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잠룡들도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시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현대제철 노사가 단체 교섭에서 기본급 450%에 성과급 1,050만 원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존 사측 제시안보다 50만 원이 늘어난 액수로 어제 낮 2시에 단체 교섭을 시작한 뒤 경영 상황에 대한 위기감에 양측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9시간 30분 만인 어젯밤 11시 30분쯤 임금 협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조리 종사원들의 쟁의 행위로 인한 일부 학교의 석식 중단과 급식 부실화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주먹밥 형태의 급식이 제공될 정도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과 조리원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밥상은 오랜 시간 동안 부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식판에 담긴 미역국에 미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날 동글동글한 주먹밥을 대신해 그냥 김이 섞인 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달 초부터 대전에서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건강에 해가 되는 무리한 조리를 하지 않겠다는 쟁의 행위 통보 이후 학생들이 먹은 실제 급식 사진입니다. 이처럼 긴 미역을 짧게 다듬고 밥을 손으로 쥐는 행동뿐 아니라 설거지거리가 늘어나는 냉면 그릇 사용을 거부하고 무거운 덩어리 고기를 삶지 않는 것도 이번 쟁의 행위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관례처럼 이뤄진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게 주된 투쟁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건 월급 올려달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 왜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계속 더 아파지냐.
제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달라. 이들은 쟁의 행위로 인해 지난주부터 저녁 급식 운영을 중단한 학교에 대해선 부당한 직장 폐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갈등 해결 실마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노조와 면담을 진행하곤 있지만 협상 가능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상황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노조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투쟁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급식 노조원들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서로 이것은 대화로 또 협상 테이블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쟁의의 대상이 아이들은 아닙니다. 교육청이 노조 측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최근 석식 운영 중단을 결정한 학교 교장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번 소식은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사건인데요. 딸과 손녀를 대를 이어가며 무려 40년간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이었다면 무려 1000년이 넘는 형을 살았을 끔찍한 범죄인데 한국에선 고작 25년형이 전부였습니다. 25년이면 충분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40대라면 만기 출소에 또 범행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도 없애고 더 무거운 형량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지난 1985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딸을 성폭행한 70대 A씨. 무자비한 성폭행은 40년 동안 270여 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또한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10살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피해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A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법원은 성폭행 범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에 비해 너무 짧은 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보호하고 지켜야 될 자식을 상대로 했다면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양형 기준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를 골라 최대 50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각 범죄에 정한 형량을 모두 더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 성폭력은 어릴 때 피해가 시작돼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범죄 기간보다 형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감형 등을 최소화해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감경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금 더 형량 강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분석 결과 만 19세 미만 성폭력 상담 피해자 198명 중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처벌 가능성을 높이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균열과 함께 부풀어 오른 현상이 발견돼 유성구가 신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성구는 즉시 경찰과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을 통제하고 전문가를 동원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시설 이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히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며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로 음악을 보내 외계 문명과 소통한다는 이야기, 영화 속에만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카이스트가 K-팝 스타이자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활동 중인 지드래곤과 손을 잡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AI 미디어 아트와 생체 데이터를 결합한 음원과 영상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소형 위성을 통해 우주로 송출됐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카이스트 우주연구원. 13m의 거대한 위성 안테나가 마치 우주를 향한 캔버스처럼 변했습니다. 그 위로 펼쳐진 건 가수 지드래곤의 눈동자, 그의 홍채 이미지입니다. 카이스트와 지드래곤, 그리고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손잡고 추진한 인류 최초의 시도로 지드래곤의 신곡 홈 스윗 홈과 그의 홍채 이미지가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을 통해 우주로 송출된 겁니다. 홍채 이미지를 AI 생성형 미디어 아트와 결합했고 천년의 시간을 품은 에밀레종 소리 데이터를 더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메시지로 구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어떤 존재들과 소통할 때 예술이야말로 가장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싶고요. 지드래곤의 음악이 미지의 세계와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을 하며 항상 그 깊은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지드래곤은 자신의 음악을 우주로 보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집을 잘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수로서 저의 음악을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제가 아끼는 의미 있는 곡을 선정해서 우주로 보낸다는 게 현실이 아직도 좀 현실감이 없긴 한데 굉장히 설레이고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2008년 영국 락밴드 비틀스의 음악을 우주로 송출했던 나사의 세티 프로젝트와 같이 이번 미디어 아트 기반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는 인류 문화를 우주에 영구히 보존하고 다른 문명과 소통을 시도하는 예술적 실험입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 930억 광년을 향해 날아가는 지드래곤의 음악. 인류의 감성과 정체성이 담긴 이 신호가 언젠가 우주 저편에 도달해 우주인 팬덤이 생기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홍성 서부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47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민간 투자 유치가 본격화되면서 홍성군이 추진 중인 해양관광 산업 육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상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홍성 국리 앞바다. 한때 해상 낚시공원이 추진됐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벽에 막혀 물거품된 곳입니다. 어촌 소멸을 막아보려는 노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령화가 막 급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연간 관광객 200만 명이 찾는 남당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새조개를 맛보러 몰려오지만 묵을 곳이 없어 대부분 당일치기 관광에 그칩니다. 수십 년간 숙박시설 건립이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전 지역을 풀어주게 되면 그분들이 그런 흡수를 많이 치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수산물도 드시고 볼거리 구경도 하시고 숙박을 하고 가시면은 지역이 많은 그 소득이 창출되는데 마침내 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홍성 앞바다 일부가 47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풀립니다. 홍성군도 발빠르게 관광 개발에 나섰습니다. 서부해안 무지갯빛 관광도로, 속동해안 바다 전망 쉼터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체험형 관광을 통해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남당항, 어사항, 속동항, 국리항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부해안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해 해양 레저를 활성화할 것이며 어업도 단순한 고기잡이에서 벗어나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홍성 지역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인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두고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시청 여부와 결정 절차 자료를 요구하면서 교권과 지방의회 권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당 공문이 교권 침해이자 수업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선고 전날 학교가 공동체 협의를 거쳐 생중계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카이스트와 대덕 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충남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홍해공원에서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수달은 지난 4일 저녁 지역 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목격한 3마리 가운데 1마리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영상 속 수달이 지난해 태어난 새끼일 가능성이 크고 3마리는 어미와 새끼 2마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지역 조리원들은 설거지도 줄이고 고기도 삶지 않아야 되며 반찬도 3가지만 해야 된다는 등 직업병을 얻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며 쟁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 학생들의 급식은 주먹밥 수준으로 떨어지고 저녁밥 제공을 중단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만 영문도 모른 채 배를 골고 있는 건데 설사 조리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급식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이런저런 요구로 급식에 차질을 빚는 조리원 대신에 전문 급식업체에 위탁을 맡기거나 쿠폰을 발행해 학교 주변 식당과 계약을 맺는 게 아이들을 위해선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